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Z 플립 5 모두 4K 60프레임 설정에서 2시간 이상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4K 60프레임 촬영 2시간 한 뒤에 55%가 남았고, 갤럭시 Z 플립 4도 4K 60프레임 2시간 촬영한 뒤에 이게 되나? 56%가 남았습니다. 2시간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맞나?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 첫인상 리뷰 영상을 올린 뒤로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에서 많은 분들이 플립 5의 배터리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동안 플립 시리즈의 배터리가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으니까요. 플립이 반으로 접히면서 완전히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외부 디스플레이도 커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용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 좋은데, 구조적으로 접혀지는 가운데에는 배터리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그만큼 비슷한 크기의 다른 바형 스마트폰 대비 배터리 용량에서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Z 플립 5는 6.7인치의 크기로 37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립 5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은 6.6인치의 갤럭시 S23 플러스는 47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서 인색하다고 평가를 받는 애플조차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아이폰 14 플러스에 둘 다 약 4300mAh의 배터리 용량을 챙겨주고 있어요. 비슷한 크기의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니 확실히 플립 시리즈들이 배터리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납득되죠. 그리고 사실 AP 전성비나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처럼 애초에 5000mAh 같은 대용량 배터리 스펙을 넣어버리면 그게 장땡이기도 해요. 울트라 배터리 정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 플립 5는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휴대성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손에 착 잡히고 여성분들 미니백에도 부담 없이 들어가며 바지 뒷주머니에도 가볍게 들어갑니다. 또 사실 저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 항상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두거나 충전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배터리 러닝타임에 있어서 아쉽지 않기도 해요. 그래도 야외 외출하거나 어디 여행 갈 때 배터리는 중요하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Z 플립 5 배터리에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갤럭시의 경우 공장 출고 상태에서 기기를 처음 받으신 뒤에 전원을 켜면 얼마 동안은 배터리 최적화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발열이 조금 더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배터리 소모도 그만큼 클 수 있고요. 전원을 처음 켜고 어플 업데이트들 왕창 되면서 스마트폰이 정말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처음 받고 나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전원 켰는데 발열 너무 심하다고 바로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업데이트와 최적화 타임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터리의 경우 제 사용 패턴에서 가장 많은 영상 촬영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갤럭시 S23 울트라와 Z 플립 5 모두 100%로 충전을 시키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로 설정을 한 뒤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OLED 스펙이나 배터리 용량 등 다른 변수들이 많아서 100%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현 시점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가장 배터리 러닝타임 긴 갤럭시 S23 울트라 대비 Z 플립 5가 어느 정도 배터리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4K 60프레임으로 둘 다 동일한 설정을 하였고요. 배터리 러닝타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Z 플립 5 모두 4K 60프레임 설정에서 2시간 이상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나 캐논 브이로그 카메라들이 4K 촬영에서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것과 비교하면 브이로그 촬영 용도로는 둘 다 합격이죠. 4K 60프레임 촬영을 하면서 갤럭시 23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미지근했던 반면에 갤럭시 Z 플립 5는 프로세서가 위치하는 기기 윗부분만 좀 더 강도 높게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스냅드래곤 젠2 4 갤럭시답게 불쾌할 정도의 뜨거움은 아니었고 발열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 아니 왜 둘 다 꺼지질 않냐? 2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뜨겁고 살짝 뜨겁지만 그래도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 이거 더 이상의 촬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갤럭시 S23 울트라는 4K 60프레임 촬영 2시간 한 뒤에 55%가 남았고 갤럭시 Z 플립 4도 4K 60프레임 2시간 촬영한 뒤에 이게 되나? 56%가 남았습니다. 2시간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맞나? 어쨌든 반년 정도를 사용한 제품이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외여율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네요. 네. 둘 다 4K 60프레임 2시간 촬영을 했는데 100%에서 55%, 56%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네요. 얘가 55% 남았으면은 배터리 비율상 얘는 한 30%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 해놓은 것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S23 울트라를 너무 갈구면서 썼나? 예상과는 달리 정말 선방했습니다. 선방이 아니지, 진짜 좋습니다. 비록 제가 반년 동안 이미 사용을 했던 갤럭시 S23 울트라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겠지만 2시간 이상 4K 60프레임 촬영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이번 Z 플립 5가 배터리 관리 부분에서도 전작들보다 개선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Z 플립 4 대비 전성비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 차이가 없긴 하지만 플립 시리즈들 중에서 는 가장 길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제 사용 환경 패턴에서 하루 종일 플립 5를 사용해봐도 아침에 외출을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플립 5의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졌고 거기서 카톡이나 유튜브들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들보다 디스플레이를 펼칠 일이 더 줄어들었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조그맣고 해상도도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소모를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못 찾은 건진 모르겠는데 외부 디스플레이는 120Hz로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60Hz로 외부 디스플레이까지 돌아가는 거고 더더욱 배터리 러닝 타임을 늘릴 수 있겠죠. 배터리 아끼려고 굳이 펼쳐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접어서 사용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알게 모르게 배터리 러닝 타임의 증가가 될 만큼 외부 디스플레이 효용성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발열은 어떨까요? 배터리의 경우 제가 쓰던 전작들 대비 딱 AP 전성비만큼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은 반면 발열의 경우 전작들 대비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발열의 대부분은 프로세서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열 처리는 베이퍼 챔버나 그라파이트 시트로 열을 발산시켜주는 것이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국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발열로 이슈가 있었던 갤럭시 S22의 경우 이 베이퍼 챔버에서 원가 절감을 해서 화근이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열 역학적으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고 크면 클수록 좋고 이걸로 열을 더 넓게 분산시켜서 발열을 해소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일반적인 폰들의 경우 프로세서에서 발생된 열을 기기 전체로 퍼뜨려줄 수 있겠지만 플립의 경우 프로세서가 있는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열 전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열 발산을 다른 스마트폰들 대비 절반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퍼포먼스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번 플립 5에 쓰인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성능과 발열 처리 그리고 전성비 부분에 있어서 현세대 프로세서 중 정말 최상위권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작들 대비 발열이 심해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꽤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플립의 프로세서는 위쪽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은 아래쪽을 파지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플립의 발열을 느끼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K 영상 촬영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가로로 잡고 스마트폰 성능을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경우 급격히 발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발열감이 해소되기까지 다른 바형 스마트폰들 대비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Z 플립 5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경우 고성능 게임을 실행했을 때 기기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긴 했지만 프레임 드랍 등의 성능 하락폭이 적었고 4K 영상 촬영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미지근하고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예전 갤럭시들보다 발열 제어를 훨씬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Z 플립 5의 경우 프로세서의 발열감이 느껴지면서 그 해소도 많이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형 스마트폰들만 쓰다가 다시 폴더블을 쓰니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기가 출시된 후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최적화를 거치면서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립의 발열이 해소되었을 땐 바형 스마트폰들은 한 단계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바형 스마트폰들보다 플립은 언제나 한 단계 아래 발열 해소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바형 스마트폰들과 동급의 발열 해소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갤럭시 Z 플립 5의 배터리와 발열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아쉽다일 뿐이지 플립은 디자인 보고 선택하는 폰이잖아요. 이번에 제 주변 지인들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플립 4 대비 엄청나게 플립 5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기
결함급 큰 이슈도 없었고, 배터리와 발열이 아쉬운 부분은 이미 많은 소비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번 플립 5는 흥행에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갤럭시 Z 플립 5였습니다. 감사합니다.